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임차를 맡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나 좋은 토지가 있다 하면은 선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게 약 5m 정도가 국어입니다. 요 끝에 여기 끝에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국어래요. 저기 마을에서는 국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와 같이 똑같이 임장을 갑니다. 제가 어저께 임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갑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확신이거든요. 내가 정말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저께 그거에 대한 정립이 조금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계속 가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어가 좀 껴있어서 국어 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전용비를 내야 된다고 해요. 그 금액을 요 공시지가의 뭐 0.5에서 5% 정도 그 정도의 사용 금액이 있고 지금 토지는 그러니까 분할은 안 되고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한다고 하면 건축 행위를 하실 수가 없으시고 이 동네는 1층이 임대가 나가는 건 알겠어요. 2층도 나가요? 쉽지는 않아요. 단독 건물로 해서 1, 2층으로 아예 얻어 쓰시거나 단층을 많이 선호하세요. 3층, 4층 더 올라가면 답이 없겠네요. 175평짜리가 3층 건물이 있어요. 거기 3층에는 오히려 뭐 스크린 코프라든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임대료를 제시하려면은 평균 값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변에 좀 임대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럼 이 자리는 10만 원 가능할까요? 지금 형성된 걸로 보면은 좀 떨어지면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옆에서도 시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10만 원에 나간 거기 때문에 올해 오픈했어요. 수요는 7, 80평이 많죠. 수요는 정말 크게 200평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대부분이 뭐 7, 80평을 좀 많이 선호를 하세요. 요거는 거래한다 그러면 바로 거래 가능한 토지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세요. 그게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적인 절차 잘 밟고 뭐 소유권 이전하는 데까지는 뭐 너무 조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생각을 잘 해봐야겠네. 평당 10만 원에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 자체가 잘 나오니까 뭐 70억에 매입을 하더라도 1층 10만 원, 2층 5만 원 하면은 3천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안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긴 하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3, 4층까지 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1100평에 평당 700만 원 하면은 7억이면은 임대료를 3,200 만들어야 되네. 보증금 한 5억에서 7억.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7억일 때고 건축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좀 이쁘게 지어야 되잖아. 그럼 건축비 15억 잡아. 일단은 그러면은 총 비용이 92억이네. 못하겠는데? 92억에 대해서 5%는 얼마지? 3,800? 3,800. 최소 3,500에서 3,800까지 받아야 되네. 그래야지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 1층 220. 220평, 2층 220평. 퍼펙트하게 받으면 처음에 10만원, 2,200. 2층은 5만원 하면은 1,10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집. 이렇게 정말 퍼펙트하게 받아도 3,300이네. 원래 3,500에 200만원 마이너스네. 근데 아까 분위기를 봤을 때 3,300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프랜차이즈에 들어와도 2개는 들어와야겠네. 무조건. 네, 무조건 2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에 1,800만원씩 내야 되네. 최소한 한 300까지 내줘야 되고 딴 데가 한 1,200 정도 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랑 카페 정도.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근데 토지 가격을 따졌을 때 836만원이면은 또 뭐 또 그렇게 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다, 그치? 그렇긴 한데 거의 100억을 드리는 건데 임대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좋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해도 되니까 1층을 상가를 주고 일반 상가 주고 배드민턴을 주면 어떨까? 문제는 2층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문제니까. 봐봐. 자 그러면은 2층 같은 경우에 건축비 얼마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나온다 해도 월세가 600만 원이면 신축할 만하니까. 배드민턴장 얘네들은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넣었을 때는 2층에 진짜 스크린 골프 들어오고 3층에 배드민턴 들어오고 하면은 1층에 식당이 있어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 2층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해봐 선수. 여보세요? 야 바쁘냐? 생각보다 좀 여유롭습니다. 네. 하나 물어볼 거 있어. 배드민턴장 바닥 면적 220평이면 코트 몇 개 나오냐? 바닥 면적 220이면은 수치상으로만 따지면은 5개. 6개 안 나와? 아, 그거는 규격을 봐야 될 것 같아. 바로가 6.1m야. 그리고 그렇게 세로가 13.4m야.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코트 5개 나와. 그럼 한 달에 매출 얼마나 나오냐? 그거는 돌리기 나름이긴 한데 대관으로 할 거냐 교육으로 할 거냐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게 대관이긴 해요. 그거는 지금 돌리는 데들 보면은 한 1,500? 매출이 1,500 나온다고? 많이 안 나오네 1,500. 생각보다. 대관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은? 교육을 하면은 지금 기준 제일 잘 되는 데는 4,000 이상 찍죠. 야 그러면 네. 너 지금 들어가는데 얼마지 임대료? 몇 평이지? 지금 140평에 임대료 500. 220평이면 700 받을 수 있겠네. 지금 제가 평당 뭐 한 3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0을 받겠네. 네, 그쵸? 600 이상 받겠죠? 그러면 대관으로 들었을 때 1,500만 원 했을 때는 그냥 빌려주기만 하는 거잖아. 이거는 빌려주기만 하는 내가 거죠. 손 갈 게 뭐가 있니? 사람이 있기는 해야 돼.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알바 써도 되겠네. 코치를 알바로 쓰면 제일 좋지. 코치는 대관 쓰면서 레슨하는 사람? 어. 그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겠네.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믿을만 애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자 그렇게 하면은 대관비 1,500만 원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네. 그쵸. 걔가 밥벌이를 지가 알아서 잘하면.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 배드민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냥 동호인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런 분들도 지금 체육관을 많이 야. 오픈했어요, 실제로. 친구는 몇 미터 돼야 되지? 친구는 선- 최하 8m. 많이 높네. 이게 그래서 되게 조건이 맞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냉장이나 창고가 나 이전에 지었던 것들이 대부분 6m 기준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8m 넘는 물건들을 찾기가 그죠.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좋으면 사람들 오는 데 문제 없잖아. 그 주변에 뭐가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주차 공간만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만 편하면 그리고 내부의 시설만 좋으면 무조건 온다. 알았어. 고마워. 네, 알겠어요. 체육관 하면 하겠는데 대가만 줘도 그런 거잖아. 1층 2천원 받아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 버틸 수는 있겠네. 3년 보고 할까? 내가까지 3년이요? 아 그리고 이거 지하로 하잖아. 그럼 220 평 넘게 할 수 있어. 그렇죠. 300평까지도 가능해. 300평 만들어 버릴까? 1층 면적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봐야겠네. 더 크게 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층을 더 뽑을 수 있으면 더 최대한 더 뽑고 네. 2층 3층 배드민턴장 하는 것도 한번 뽑아보죠 뭐. 어저께 왔을 때는 평당 평당 10만 원 무조건 받을 것 같더니 그건 아니 힘들 것 같아요. 300평 지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마그소나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말씀하시죠. 한야같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밑에 하면은 지하가 되는 거잖아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건폐율 상관이 없잖아요. 예, 제외돼요. 근데 그 제외되는 그게 어느 정도예요? 경사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경사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절성토로에서 지하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인적이 적어도 2분의 1 이상 잠겨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한 700평 정도는 위에 올라가 있고 300평 정도는 그냥 전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주차장 같은 걸로 짓고 건물을 임야 쪽 뒤쪽으로 물려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경사진대는 지하층을 최대한 인정받는 게 유리하죠. 지하층은 건폐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지하층이 지상 1, 2층 합친 것보다 더 큰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옆으로 삐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삐져나온 거는 이제 건폐율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이제 바닥 면적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전체 다 지하층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다 제외되는 게 맞아요. 말씀드렸던 전이라는 곳은 예. 지하층을 인정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오르막길이 아니어서. 그러면은 그걸 밖에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임야 쪽으로 뭐 200평 짓고 전 네. 있는 쪽으로 또 한 50평 정도만 삐져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겠네요. 건물을 뭐 두 동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상관없겠죠. 1층이면은 어디는 지하층을 두고 어디는 지하층 없고 그렇게 도면 짓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개로 나눠서 짓는 게 유리하다.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쭉 밀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차장 쓰고 이 부분을 지하로 쓰면 어떻게 내는 거거든.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도
가능할까? 여기 요만큼까지는 건표를 안 먹고 여기만 건표를 먹으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국어가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런 거지. 네. 시간이 벌써 이제 8시 된 것 같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부동산은 차는 게임이다라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가봅니다. 이 토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마무리를 짓고 오는 사람과 짓지 못하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임장하고 집에 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동구미들께서도 저와 같이 이런 성취감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